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권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요 단순한 재벌과 경영권 분쟁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전략광물, 방산, 공급망, 국가 핵심 기술 둘러싼 경제 안보 문제예요. 바로 고려아연과 영풍 MBK 파트너스의 경영권 분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쪽에 고려아연이 있고 반대편에 영풍하고 MBK 파트너스가 있어요. 예, 이 분쟁의 틀이. 그래서 겉으로 보면 이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영풍이 오랜 동업 파트너인 고려아연의 경영 정상을 위해 나선 것 아니냐라고 하지만은 계약 구조하고 숫자를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영풍은요, MBK를 단순한 재무적 투자로 끌어들인 것이 아니라 사실상 고려아연의 지배권 MBK가 주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그 대상은 평범한 유통회사도 부동산 회사도 아니다. 아연과 연과 동과 같은 비철금속을 넘어서 안티모니, 인디움, 비스무트 같은 전략 광물을 다루고 방위산업과 첨단산업 공급망에 연결된 기업 고려아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제 오늘 본 방송에서는요 3가지를 우선적으로 설명을 드리겠는데 왜 이게 적대적 M&A냐, 둘째 영풍과 MBK의 계약 구조는 실제로 누가 주도하는 구조인가, 셋째는 왜 이 사안을 경제 안보 문제로 봐야 하는가, 요 3가지를 이번 시간에는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76년 동업이라는 말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영풍그룹의 공동창업은 1949년도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최기호, 그러니까 고려아연의 최기호, 그 다음에 이제 영풍의 장병희 창업주가 함께 기반을 만들었고 고려아연은 74년 울산에서 설립이 됐어요. 하지만 이걸 오늘날까지 하나의 공동경영체제로 보는 것은 무리라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왜? 89년도 양 가문이 상당수 계열사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이후에 96년부터 2016년도까지는 영풍 장씨 일가와 고려아연 최씨 일가가 의결권 상호신탁을 유지했지만 이 계약도 2016년도로 종료가 됐습니다. 즉 과거에는 말이죠 협력과 균형의 정치가 있었지만 지금은 독립경영체제에 의해서 지배권이 충돌하는 국면으로 넘어왔어요. 그리고 실제 갈등은요 2024년도 3월 배당 문제를 둘러싼 첫 주주총회표 대결로 공개화됐고, 그리고 2024년도 9월 영풍하고 MBK가 공개 매수에 나서면서 전면전으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영풍과 MBK 연합은 공개 매수 가격을 주당 66만원에서 75만원, 다시 83만원까지 2차례 올렸어요. 이것은 협상형 경영 개선이 아니라 경영권 확보를 위한 정면 승부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고려아연 이사회와 경영진, 노동조합, 핵심 기술 인력, 울산 지역사회가 공개 매수에 반대했다는 점입니다. 대상기업의 이사회와 경영진이 동의하지 않고 직원과 기술진까지 이탈을 우려하며 반대한다면 일반적인 정의상 적대적 M&A라고 부르는 것이 맞는 거죠. 자, 그러면 더 중요한 질문은 뭐냐? 누가 고려아연을 실제로 지배하게 되는 구조이냐? 영풍은요 우리가 최대주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경영협력계약의 구조로 보면 실질적인 주도권은 MBK에 더 크게 지금 기울어졌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즉 외국인 중심의 사모펀드예요. 그래서 보도된 계약 내용에 따르면 새 이사회 구성에서 MBK 추천이사가 영풍 추천이사보다 1명이 더 많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또 공개 매수 뒤 양측 합산 지분의 50% 플러스 1주 의결권을 MBK 제안에 따라 행사하기 위한 대안도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콜 옵션과 동반 매도 청구권인데 MBK는 말이죠 영풍보다 한 주가 더 많은 고려아연 주식을 확보할 수 있는 콜 옵션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향후 지분을 매각할 때 영풍 보유분까지 함께 넘길 수 있는 드래그론, 즉 동반 매도 청구권도 확보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요, 영풍이 MBK를 부른 파트너가 아니라 반대로 MBK가 영풍의 지분과 의결권까지 발판 삼아서 고려아연을 지배하거나 나중에 매각할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단순히 두 집안이 싸운다 이게 아니에요. 영풍 지분까지 사실상 거래 가능한 묶음으로 만들고 MBK가 그 위에서 의사결정을 주도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이 2026년도 5월에 이 경영협력 계약문서 제출을 명령한 것도 그 계약의 내용과 주주가치 훼손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됐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영풍의 경영 능력과 신뢰성 문제를 보겠는데요. 고려 아연을 더 잘 경영하겠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적어도 영풍 스스로 경영 회계 환경 문제에서는 신뢰를 보여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 금융당 판단은 전 반대입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영풍이 2021년부터 24년까지 석포 재련소 관련 토양, 지하수 정화, 충당 부채를 과소 계상했다고 보고 제재를 의결했어요. 과소 계상 규모가 2021년과 2022년도에는 각각 1,420억 원, 2023년도에는 2,332억 원, 2024년도에는 2,331억 원으로 공개가 됐어요. 여기에 석포 재련소 자산 손상 차손 문제까지 더해졌고, 여기 이제 증권선물위원회는요, 과징금 3년간 감사인 지정, 전 대표이사 해임 권고 상당, 시정 요구를 결정했습니다. 특히 대표이사의 해임 권고는 가벼운 조치가 아니잖아요. 관련 기준상 고의 위반 단계에 적용되는 최고 수준의 제재로 설명이 됩니다. 그러면 국민과 주주가 묻지 않을 수 없어요. 뭐냐? 자신의 환경 부채와 자산 손상 회계 처리에 대해 이런 중징계를 받은 기업이 어떻게 고려아연의 지배구조와 경영을 훈수둘 자격이 있냐 이겁니다. 더구나 고려아연은 우리나라 재련산업의 핵심 축이고 경영권을 가져가겠다는 쪽이 자기 회사의 회계 신뢰와 환경 문제부터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 인수 논리는 대단히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는 가장 중요한 안보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고려아연은 단순히 아연을 만드는 회사가 아닙니다. 특히 안티모니는요, 탄약, 미사일, 난연 소재, 일부 군수 전자 분야에 쓰이는 전략 광물입니다. 안티모니. 중국이 핵심 광물 공급망을 무기화하는 상황에서 이런 정면 기술과 생산 기반은 시장 논리만으로 다룰 대상이 아닙니다. 고려아연은 2024년도 11월 안티모니 등 희소 금속 관련 기술 2건의 국가 핵심 기술 지정을 신청했어요. 그런데 보도에 따르면 영풍은 이 지정 신청에 반대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한 바 있어요. 이 대목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영풍 측에는요, 기술 지정 범위와 기업 경영권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논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관점에서 본다면 정반대 질문이 나와요. 뭐냐? 방산과 첨단 산업 공급망에 연결된 안티모니 제조 기술이라면 왜 국가 핵심 기술로 더 강하게 보호하지 않는가?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되면 해외 이전과 매각 과정에서 심사가 강화됩니다. 다시 말해서요, 국내 전략 기술이 외국 자본이나 해외 경쟁 기업에 쉽게 넘어가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두는 거예요. 그런데 고려아연을 지배하려는 연합의 한 축인 영풍이 그 기술 보호 지정에는 반대했다면 국민적 의심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죠. 중국 자본으로 매각될 것이라고 단정할 근거는 없어요. 그것은 확인되지 않은 주장입니다. 그러나 MBK처럼요, 투자 회수와 매각을 전제로 하는 사모펀드가 실질 주도권을 갖는 구조에서 앞으로 누구에게 어떤 조건으로 지분이 넘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안정장치를 붙는 것은 너무나 정상적인 경제안보적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요, 이 사안의 핵심은 세 가지인데, 첫째, 고려아연 경영진과 이사회 등이 반대하는 공개 매수였다는 점에서 이것은 적대적 M&A 성격을 가진다. 둘째, 영풍 MBK 경영협력 계약은 MBK가 영풍보다 이사 한 명을 더 추천하고 50% 플러스 한 주의 의결권 행사와 동반 매수 청구권까지 가져가는 구조로 알려져 있어요. 단순한 공동전선이 아니라 MBK 주도의 지배구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셋째, 이 대상 기업은 평범한 투자 자산이 아니라 전략 광물과 희소금속, 방산 공급망, 국가 핵심 기술 이슈가 걸린 고려아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국회 금융당국이 봐야 할 질문은 단순해요. 누가 주식을 더 많이 샀는가만 볼 것이 아니라 누가 이 기업을 장기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가? 그리고 핵심 기술과 공급망은 안전한가? 사모펀드의 단기 투자 회수 논리가 국가 전략 산업을 흔들 수 있는가를 따져야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반도체만 지켜야 하는 나라가 아니다. 그래서 광물 정련 기술, 재련 인프라, 방산 소재 공급망도 지켜야 합니다. 자, 그래서 고려아연 사태는 단순한 집안 싸움이 아니다. 대한민국이 전략 산업을 시장의 단기 수익률 논리에만 맡길 것인가, 아니면 국가의 자산을 보호할 것인가, 그 질문이 결린 경제 안보 사건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예. 자, 그래서 이 고려아연이 말이죠. 지금 우리 경제 안보적인 측면에서 볼 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아니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고려 아연, 그 다음에 영풍, 그 다음에 MBK, 요 관계를 여러분께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요 내용은요, 제가 이제 또 별도 방송을 통해서 차후에 좀 더 또 디테일한 이 강론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